안녕하세요. HSK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12월 HSK 3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연말이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쓰기 일부분을 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총정리라고 해서 뭐 하나부터 열끝까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험 보기 전에 한눈에 딱딱 중요한 포인트를 찝어서 이것만은 알고 가자. 그러면 진짜로 이 부분들은 확실히 시험에 출제가 되는구나 하는 핵심만 모아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쓰기 영역 총정리해서 쓰기 부분, 기본 구조는 사실은 모든 문항에 다 지배를 하고 있는 중요 포인트죠. 그러니까 어떠한 문법이 나와도 기본 구조의 틀을 잘 잡아야만 그 문법이 완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 구조는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짚어드리는 포인트를 딱딱 머릿속에 몇 개 안 되거든요. 3급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거 한 서너 가지만 머릿속에 탁 넣고 시험 현장 가서 적용을 하셔도 쓰기 1파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그럼 볼게요. 기본 구조 요것만 기억하세요. 아주 그냥 명확하고 간단하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더 뒤에는 명사를 넣고 헌 뒤에는 형용사를 넣겠다. 보통 이렇게 단어가 산발적으로 나와 있으면 앞에서부터 차근히 문장을 만들어가서 해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되고 처음에 할 때 짝꿍끼리 그렇게 하다 보면 걸리는 부분들이 많고 나와 있는 모든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도 섞여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아는 단어 위주로 짝꿍이 되는 것들 위주로 붙여놓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냥 딱 봤을 때 문제를 딱 봤을 때 더가 보이면 더 뒤에 명사를 붙여놓고 시작을 하고 헌이 보이면 그 뒤에 형용사를 붙여놓고 시작을 하자라는 걸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 돼요. 내가 내일 당장 시험을 보러 갈 거야. 그럼 오늘 내가 쓰기 일 부분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은 더 뒤에 명사, 헌 뒤에 형용사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비단 3급뿐만 아니라 4급, 5급까지도 끝까지 배열하기 영역이 있는 시험은 끝까지 가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계속 쭉 올 한 해 그 특강을 이어나가면서 쓰기 파트를 진행을 할 때는 거의 빼놓지 않고 설명드렸던 거라서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왜냐면 더 뒤에는 명사, 근데 헌도 명사가 아니에요. 저거는 이거라는 대명사를 지칭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죠. 그러면 시과랑 티엔 둘 중에 하나가 형용사고 하나가 명사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긴장하실 필요가 없고요. 대충 이제 주어져 있는 것 가지고 더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명사로 추정되는 것은 시과가 명사로 추정이 되고 뒤에는 달달하는 디에미미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뒤에는 달달한 형용사예요. 그러면 헌이랑 디엔이랑 붙여놓고 찌지에더 뒤에다가 시과를 쓰면 저거 찌지에더 시과가 헌 티엔하구나 라고 문장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더 뒤에는 명사, 헌 뒤에는 형용사. 그러니까 3급은 HSK를 시험을 준비하신 지 얼마 안 되고 또 기초 단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상 시험을 보신다고 하면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딱딱 머릿속에 넣고 가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주, 부, 조, 개 기억하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이론을 설명을 드릴 때에는 하나하나 차근히 설명을 드리지만 시험에 임박했을 때에는 정말 확실하고 명확하고 간단하게 머릿속에 넣는 게 좋잖아요. 주, 부, 조, 개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주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뒤에 수어, 목적어로 이어지죠. 그럼 주어랑 수어 사이에 부, 조, 개라는 게 들어가요. 부사가 들어가고 조동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사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4급, 5급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어, 수어, 목적어예요. 내가 밥을 먹었어요. 그럼 이미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워, 이징. 이징을 츠판 사이에 넣는구나. 츠판이랑 워 사이에 넣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타 그에게 电话, 전화, 我, 나, 장창이 있어요. 그러면 부사가 일단 있고 개사가 있어. 我打电话는 잘 잡으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전화를 걸어. 주어, 수어, 목적어. 그러면 이 부사어들을 어떻게 조합을 시킬까 하면 부사를 먼저 넣으시고 그 다음에 개사구를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에게 전화를 거는 걸 같이 붙여서 얘기하는 거죠. 给 누구누구 打电话. 그 앞에다가 장을 쓰시면 돼요. 다시 기억을 합니다. 더 뒤에 명사 쓰고 헌 뒤에 형용사 쓰고 주어, 수로, 목적어로 큰 틀을 잡되 보통은 기본적으로 말해서 문제 난이도를 높일 때 분명히 부사의 위치나 개사구의 위치를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럼 이렇게 부사를 먼저 쓰고 개사구를 써야겠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디까지나 당장 시험을 볼 때 진짜 시험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애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설명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탁 도식화시켜서 넣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실자랑 요자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또 총정리에 넣어보았어요. 왜냐하면 실자랑 요자를 굉장히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명확한 문법들은 기억을 할 수 있는데 시랑 요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 문장 구조이기 때문에 4급이랑 5급까지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거야 라는 거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는 이다죠. 근데 여우를 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나 돈 있어, 我有钱. 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 남자친구 있어, 我有男朋友. 내가 남자친구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랑 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먼저 시는 4급, 5급, 6급에서 시 동사로 이루어지는 문장이 배열하기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쉬운데 뭐 안 쉬워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잡고 계시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시는 이퀄의 개념이죠. 제가 그래서 문장 부호를 써봤습니다. 수학 부호죠. 이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A와 B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동등이에요. 나는 선생님이야. 我是老师. 내가 곧 선생님인 거죠. 자, 그럼 是 보이시고요. 일종의 동물, 小猫. 여기까지 봤을 때 고양이가 동물이다 라고 문장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特别爱干净的 하면 특별히 깨끗한 걸 좋아하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더 뒤에 명사 쓰시면 돼요. 근데 특별히 깔끔한 걸 좋아하는 고양이일까 동물일까 하면 동물일 수 있겠죠? 왜냐면 시동사니까 고양이는 특별히 깔끔한 걸 좋아하는 동물이야 라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동사입니다. 시가 됐건 요가 됐건 시 동사의 경우에는 주어랑 목적어가 동등하다는 거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볼게요. 요는 소유의 개념이에요. 큰 것이 작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시제가 세상이죠. 니아오는 새예요. 그럼 누가 누굴 가지고 있겠어요? 세상이 새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요라는 동사가 나오면 상유 개념, 좀 큰 개념이 주어의 위치에 되는 거고, 그리고 하유 개념, 소유의 개념이 목적어로 위치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샹이 나왔어요. 그럼 샹은 그래. 세계에서 시제 샹으로 쓰면 되죠. 그럼 동사가 하이오도 가지고 있대요. 헌도종 니아오를 큰 개념이 작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더 뒤에 명사, 헌 뒤에 형용사, 그리고 주부, 조개,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시랑 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자랑 빼일자는 3급, 4급, 5급 끝까지 또 가는 주요 핵심 구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다시 잡고 넘어가야 됐어서 총정리에 넣어보았습니다. 바는요, 을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다. 그래서 바 뒤에다가 목적어를 쓰고 수러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我把这本书 이 책을 放在 어디다가 놔. 아니면 뭐 봤어, 칸러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천천히 볼게요. 我的咖啡 나의 커피. 喝完了 다 마셨어요. 타, 바, 이징이 나왔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가 무언가를 처리하겠죠. 바, 을을. 그러면 무조건 바 뒤에는 처리하는 목적어를 넣으세요. 내 커피를, 그리고 뒤에 순서대로 동사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는 내 커피를, 바자는요, 한국어랑 어순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피를 무엇을 해놓고 뒤에 마셨다, 喝完了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이징은요, 그냥 뭐 주어랑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사구와 주어 사이에 이징을 넣으시면 된다는 거. 제가 이번 특강을 준비를 할 때 정말 시험 보기 전에 한 10분 동안, 10여 분 동안 이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너무 쉽지도 너무도 어렵지도 않게 그 정리를 딱 하고 나서 시험 현장에 써먹을 수 있는 걸로 생각해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한국어 순서대로 이어져서 진행이 되고 이징은 여기 앞에 넣을 거다 하고 진짜 시험 갔는데 비슷한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자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빼이 볼게요. 빼이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빼이는 누구누구에 의해서라는 뜻이 되는 거죠. 내가 엄마한테 맞았어요. 그럼 좀 슬픈 내용이긴 하지만 我被妈妈한테 가해를 하는 거예요. 맞았어요 라고 이제 이어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빼이 라오스가 보여. 선생님이 이제 뭔가를 가해를 했겠죠. 하는 행동이에요. 그럼 뭐예요? 피핑고. 비평을 했어요. 꾸중을 들었나 봐요. 그가 선생님에 의해서 꾸중을 들었어요. 꾸중을 듣고 난 다음에 횟수가 결정이 되겠죠. 제가 오늘은 그 총정리하는 부분이고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지 않고 딱 엑기스만 포인트를 잡은 거라서 보어에 대한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고 사실 이제 올해 데뷔 특강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보어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어를 여기에 살짝 넣어 보았어요. 보어는 술어를 수식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평을 했는데 꾸지람을 했는데 하고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보어는 동사 뒤에 붙어서 동사를 보조 설명을 해주는 건데 그 동사에 대한 결과물이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동량보어, 수량보어, 용어는 어렵지만 혼났어요. 혼난 다음에 한 번 혼났는지 두 번 혼났는지 횟수가 그 이후에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시간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생님에 의해서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어. 그러고 나서 몇 번? 꾸지람 듣고 난 다음에 횟수가 결정이 되니까 마지막에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본 구조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랑 헌과 주부 조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문법은 시랑 요는 기본적인 동사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또 부연 설명을 드렸고요. 바자랑 빼이자는 개사구를 동반해서 그 4급이랑 5급까지 이어질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기본 핵심 패턴의 문법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배우신 내용들 머릿속에 쭉 놓고 그래. 시험 현장 가시면서도요. 아, 기본 구조가 이랬고 시랑 요 까먹지 말고 바자랑 빼이자 기억해야지. 그리고 보어는 수어 뒤에 동사 뒤에 써서 수식을 해준대 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여러분의 시험 현장에서 분명히 굉장히 실용적으로 써먹으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오늘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